제가 그거는 확실해요. 엄마가 관심 갖는 건 애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잔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빠가 한마디면 잔소리가 아니고 이건 확실한 자극이고 내가 아빠한테 이런 취급받으면 안 되지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하게 생깁니다. 애들이. 그래서 아빠가 가끔 한마디 던져주는 것 자체도 큰 자극이 되는데 아빠가 늘 이렇게 해주면은 아이들은 그야말로 내가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굉장히 강하게 생기는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성공하신 거예요. 장점적으로는 자극이지만 좀 심하면 이게 반발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뭐 영어 교육계에 지금 몸을 담고 있지만 발을 담고 있지만 궁금한 것은 그러면 따님을 영어 교육 쪽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전을 시킨 것은 가업을 입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왜 꼭 영어를 이렇게 고집을 하셨나요? 저는 대학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대학에 가서 이제 이렇게 에듀정 프로페서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교수님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우리 딸 이거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외고 나오고 또 대학에서 영문과 다니고 또 교수님이 또 박사하신 텍사스 오스틴 가서 하시면 교수님이 키워주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차들이가 축구해야지 탁구 치면 되겠습니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도 싫대요. 뭐 회사 들어간대요. 일단 들어가라. 내가 거기서 이제 못 다니게 만들어야죠.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여건이 돼서 그 곽영일 선생님께서 직접 기획을 하고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하고 싶으세요?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88년도에 우연히 일본을 여행하게 됐어요. 여행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펀을 가미하면서 언리스트한 것을 결정적인 사실은 어떤 그런 계기가 있거든요. 신주쿠 영일 이렇게 하는데 조그만 그 K카페에서 젊은 학생들 두 줄을 쫙 서가지고 꼭 저 무슨 저 배추 파는 아저씨 같은 사람한테 사인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본 유학생 저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FM 도쿄에서 영어로 팝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인데 아사히 TV하고 고바야시 가츠라는 거예요. 외국 유학을 안 갔다 온 사람인데 일본 NHK 위성부에서 아나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세다 대학교 가서 교수 신분은 아니지만 체육관에서 특강도 하고. 야, 일본은 영어 강사가 사인도 해주는구나. 그때는 이제 80년대는 우리 민병철 선배님이 딱 해서 빨간 넥타이 매시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는 발음이 재미있는 것입니다. 이 재미난 단어 발음할 때 보통 responsibility 두 번째도 강조했습니다. responsibility. 난 또 responsibility라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아니 민병철 교수님 이 방송 보시면 어떡하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형이니까 괜찮죠. 아니 나는 responsible 너무 힘을 주셔가지고 responsibility라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러던 시절에 제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distinct 달라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아사히 TV를 보니까 팝송 프로를 진행하는데 일본 사람인데 국내파예요. 일본말을 안 해. Ladies and gentlemen, it's about time. I made a phone call to Elton John. 그때 화상으로 영국에 있는 엘튼 존하고 화상 연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혹시 제가 올드팝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방송 진행하면서 라디오면 라디오, TV면 TV, TV면 한국말 하면 자막 나가고 진행하면서 뭐 엘튼 존이나 아니면 뭐 닐 다이아몬드나 아니면 뭐 제니퍼 존스나 아니면 뭐 전화 연결해가지고 얘기도 하고 또 방청객 우리 청취자들이 전화해서 얘기도 하고 또 썬킴 또 저 아프면 서브스티튜트 좀 하시고 그러면 정말 올드팝 팬들한테도 정말 좋을 수 있을 아주 리얼한 그런 프로그램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편성팀에서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it. 죄송합니다. 이거 거의 국어를 수준인데 그때 일주일에 게스트로 나오셔가지고 교수님. 오늘 정말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활기가 넘치는 제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더 자주자주 좀 뵐 수 있었으면 제가 좋겠어요. 너무 오랜만에 방송을 해가지고 좀 말에 굶주렸나 봐요. 저희가 같이 길을 얻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날이 늘고 있는 사교육 시장. 학원이나 과외 없이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최고의 효자, 효녀로 불리는 요즘인데요. 요즘 그런 학생들이 있을까 싶지만 또 주위를 둘러보면 사교육 없이도 부러움을 살 정도의 성적을 자랑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학부모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도대체 그 아이 엄마 아빠는 어떻게 공부를 시켰을까 하는 건데요.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처럼 사교육 없이도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례를 모집했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희석 씨는 EBS로 자녀 교육에 성공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어 궁금합니다에서 그의 사교육 없는 자녀 교육 비결을 함께 들어봅니다. 이 사교육 한 번 없이 이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갔다. 정말 모든 부모들의 로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네. 열일 제쳐두고라도 달려가서 좀 묻고 싶어지겠죠. 특별한 비법을요. 예. 맞습니다. 정말 그 요즘 그 사회 통념이 자녀 한 명 그 명문대에 보내려면은 뭐 집안 한 채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뭐 집안에 있는 전체 기둥뿌리를 다 뽑아야 된다. 이런 말까지 있죠. 예. 그런 사교육 없이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킨 대단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곽영애 선생님도 네. 정말 대단한 아버지 교육을 설파하고 가셨는데 네. 이분 아마 그분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 아닐까 하는 네네네네. 생각이 들어요. 네. 예. 한희석 씨를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바로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사교육 단 한 번도 없이 명문대 입학시키셨습니까? 네. 정말 그냥요. 특별한 비법을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들어가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비법은 제가 노가다를 한 거죠.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직접 가르치셨다는 얘기인가요? 심부름을 했죠. 심부름을. 아직도 좀 저희가 이해가 좀 가지 그래요? 않아요. 애가 필요한 걸 내가 항상 연구를 해서 네. 갖다 바치는 노릇. 예를 들자면요? 지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도서관이든 신문사든 네. 또 인터넷을 뒤져서 준비해 놓고 왜? 걔가 찾아서 공부할 시간 그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을 내가 할애해서 맞춰주면 얘가 명령이 내려오면 제가 받아 충실히 따랐죠. 사실 외람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그냥 뵙기로는 자녀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시거든요. 오히려. 예술하시고. 네네. 제가 원래는 글을 썼어요. 네. 예, 작가인데 네. 작가라는 게 1년 12달 글 써서 출판사에 가서 노해버리면 휴지 조각 됩니다. 그렇죠. 그럼 생계를 해야죠. 그럼 또 노가대 가서 열심히 일 좀 하다가 여유가 좀 생기면 네. 또 소재 잡아놨던 거 썼다가 또 가지고 가면 아니다 그러면 또 그게 반복이죠. 그러다가 그래도 글에 대한 계속 뜻은 남아있고 그러나 일단 생활은 해야겠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글은 뒷전이고 생활이 우선이다 보니까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제 사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은 다는 안 그러시겠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아예 교육 자체를 포기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신데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따님의 교육만큼은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무슨 계기라도 있었나요? 그건 정말 그게 크죠. 네. 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네. 성적표 내용이라는 게 옛날처럼 우리 다닐 때 좀 수미양가로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선생님의 발달 상황을 씁니다. 네네. 다 좋은 말이에요. 네. 근데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공부도 못하고 왕따다. 이런 얘기예요. 가만히 내용을 내요. 문장을 보니까. 그런데 제가 위로 딸 둘 밑에 막내가 아들인데 자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애들이. 네. 말도 못하게 예뻐요. 셋이 엎어져 자는데. 왜 똑바로 안 자고 엎어져? 얘 이제 잠결이니까요. 어른도 반드시 안 자잖아요. 애들이니까 엎어져 자고 뒤들이게 자는데, 근데 순간적으로 저렇게 예쁜 아이들이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사교육도 못 받고 공부를 못 하면 미래는 솔직한 말로 별 볼 일 없다. 어느 술 고주망태 같은 놈한테 시집 가서 평생 참 네 애비의 전체를 밟겠구나.